간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유럽은 더블 딥 우려에 6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21개 항공사에 국제 카르텔에 의한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됩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코레일이 삼성물산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토지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안과 관련해서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형마트 크기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은 이번 여름부터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 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뉴욕 증시가 6거래 연속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하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반발 매수를 보지 못하고 간밤엔 휴장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기다리던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큰 폭이 아니어서 반등 국면도 아주 작았는데요. 종가 기준 한 3포인트 정도만 올라서 1675로 끝냈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이 나흘째 팔았고 어제도 한 600억 정도 현물을 던졌습니다. 또한 연기금이 12일 연속 사줬다고는 하지만 어제 30억 원대 아주 소폭 소극적인 매수를 해주는데 그쳤었습니다. 게다가 간밤에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관망 심리도 짙었는데요.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 원 정도 주말 대비해서 급감하는 모습이 그 증거였습니다. 어제 끝낸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포인트 정도 올라서 1675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닷새 만에 성공한 코스피에 거의 연동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을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의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조금 주춤한 탓도 있겠죠. 원달러 환율이 또한 이틀 연속 계속 소폭 상승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0원대 후반에 있다가 1220원대 초반까지 일단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증시와 연동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앞으로도 반등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을 한번 볼까요?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특별히 일본과 대만이 흐름을 함께했으며 중국은 15개월 내 최저치를 계속해서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대만은 시원스럽게 올랐죠. 1.5% 반등을 했고요. 일본 증시도 2주의 최저치, 최대폭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까지 상승폭이 얼마나 미미했으면 강보합에 마감이 됐는데도 2주의 최대폭 상승이라는 분석이 나올까요?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시장에서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쪽만 열렸는데 역시 6주의 최저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블딥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일단 글로벌 증시의 변수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장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대외 변수 별로 없이 우리 장 나름대로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날이 될 텐데요. 어제 우리 장은 그 전일의 뉴욕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제 우리 장은 한 5포인트 정도 일단은 미지근 하나마 반등을 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같은 반등 국면을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거래 대금이 주말 대비해서 1조 5천억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다들 좀 지켜봤다라는 얘기도 될 텐데 일부 종목들만 좀 움직였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지수는 지지부진한데 테마를 좀 만든 종목들이 꾸준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테마 몇 가지 테마 정도가 시장을 조금 주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장이 좀 지금 최근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오늘 변수로 보통 이제 뉴욕장에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았는데 그럼 우리 장도 출발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눈 적도 있었지만 오늘은 뉴욕장이 일단 쉬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우리 내부적인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장을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날인데 뭔가 좀 지켜봐야 될 변수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글로벌 지표 자체들이 워낙 좋은 게 전혀 나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이 되기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디커플링을 하기에는 내부적 체력이나 이런 여건들이 좀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네. 6월 말쯤에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서도 전혀 나타나지가 못했었고 그리고 7월 달 증시가 들어오고 나서도 어제 약한 반등은 있었지만은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은 그런 상승폭이라서
이렇게 뭐 좋은 쪽으로 전환이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 그렇지만 최근에 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면서 이제 뭐 하반 경직성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인식이 좀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투신권 자체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수급이 아직까지 좀 돌아서지 않는 모습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뭐 내일 정도 있을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발표가 될 텐데 이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IT 업종 특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조금 IT 업종들이 상승 쪽으로 좀 전환이 된다면은 우리 시장 자체가 하반 경직성을 좀 가지고 이제 뭐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시장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발표 후에 삼성전자나 IT 다른 종목들이 조금 상승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상승 쪽으로 좀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이제는 1700의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두고 좀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그저께부터 나오면서 이제 뭐 자문사 관련 뭐 칠공주 이런 것들. 네, 칠공주의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되는 뭐 겁니까?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칠공주라는 단어가 주식시장에서 나오면서 시장에서 궁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강하게 한번 얻어맞았는데요. 어제 보시면은 뭐 장이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어제 시초가는 안 좋았지만 종목들이 오장 들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강보를 좀 만든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단순 루머로 해서 그냥 일단락이 좀 되는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가이던스 나오고 나서 IT 업종들이 같이 올라갈 때 이번에 좀 올라와줘야 될 텐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건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주도권에서 좀 내주는 부분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수급적인 여건은 전혀 좋지 않은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살펴보면은 내일이 아무래도 그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에서 IT 업종들이 다시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올라와 주기를 전부 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시장 자체가 어렵게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연속 며칠씩 뭐 내려오고 종목을 사자니 테마, 뭐 태양광이나 이런 몇 가지 테마들만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뭐 사지 못하고 갖고 있던 것들은 물려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IT 업종들이 조금 실적 발표 기점이 좀 되면서 조금 올라와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2분기 가이던스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IT 그리고 뭐 더 넓게는 지금 현재 가냐 마냐 말이 많은 칠공주파의 미래도 달려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인텔과 애플의 실적을 함께 봐야 된다. 조금 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2분기 실적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3분기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IT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의견도 현재 팽배한데요. 자, 어쨌거나 이 실적 가이던스가 내놓는 날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지 역시 다들 좀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그냥 또 다들 지켜보는 분위기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현금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매수 타이밍을 좀 뒤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시장이 그렇게 좋은 호재들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뭐 종목을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면은 물리는 개인들이 좀 좋아했던 종목들은 시장이 주도주라고 했던 이런 종목들은 사면은 물리는 시장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강하게 뭐 매수 포지션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 시즌이 정말 도래가 될는지 스타트를 끊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실적 시즌의 모습들이 좀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시작되고 나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매에 대응하셔도 좀 늦지는 않는 것 같고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가는 쪽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 자체가 수급 여건들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제반적인 여건 따져보면은 지수를 가지고 전반적인 전 종목이 좀 올라가기보다는 이쪽 테마가 오늘 좀 올랐다가 내일 다시 내려놓고 다른 테마가 또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서 지수는 거의 제자리권에서 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시장의 지수 쪽보다는 종목별 대응을 해서 테마에 좀 잘 편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특히 최근에 뭐 태양광이나 조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좀 보시는데 수급상 연속적인 매수가 좀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매매 일별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종목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뭐 3일, 4일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20일 이상 뭐 빨간색으로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시장 지수 대비는 분명히 아웃펌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기는 할 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여건들 좋지 않는데 수급이 풀려 있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네. 매도세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뭐 한 두 자릿수 이상, 한 10일 이상씩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업종들, 네. 예, 거기 포함되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오늘의 투자 전략은 좀 맞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전략이 될 것도 같은데, 자 그러면은 뭐 하루 올려놓고 하루 내려놓고 지수는 같지만 업종별 또 종목별로 분위기가 약간씩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장인 것 같다라고 장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단 올려놔져 있는 조선이라든가 태양광, 뭐 더 넓게는 철강에 대한 의견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네. 태양광은 뭐 상승률이 상당합니다. 지금 네. 뭐 대표 종목인 OCI 같은 종목 보시면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좀 나왔고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두 자릿수 일수상 네. 일자상 두 자릿수 이상 연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은 분명히 따라 사봐야 될, 만약에 사게 되면 종목을 굳이 찾아서 지금? 사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을 한번 사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실적 시즌 대비해서 다른 섹터를 꼭 찾아보셔도 되겠지만은 네. 수급이 일단 받쳐지는 종목들이 빠질 때 만약에 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OCI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엊그저께 정책적으로 한 가지 뭐 발표한 이슈도 있고 네.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워낙 한 최근 2년 동안 재미를 보지 못했던 종목들입니다. 네. 업종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뭐 2007년도에는 워낙 좋았었지만은 예. 최근에 뭐 조선업종에 대해서 얘기 자체도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었는데 그 누구도.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을 좀 맞춰주는 모습들 그리고 2분기 수주 자체가 지금 전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개선폭이 좀 많이 맞아요. 확인이 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또 2007년 같은 그런 화랑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워낙 많이 소외돼 있던 종목들이 한번 올라올 때는 네. 실적도 이제 뭐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얘기가 돌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저도 개인적인 그런 시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철강 얘기. 예, 어제 뭐 예.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것들 포스코가 또 어저께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 철강주들이 포스코는 좀 약했지만 그 네. 내부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은근히 빠지지 않고 또 꾸준히 또 맞아요. 버텨주는 예. 체력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철강주가 상반기 때 보시면은 저번에 뭐 철강 가격 그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평가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철강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에 반영이 됐고 예, 거기다가 이제 가격들이 최근에 철광석 이런 것들이 월별 계약권으로 바뀌었고 네. 시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격 협상력 같은 거는 물론 많이 가격 협상권을 뭐 철강 업체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가격 같은 걸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생겼기 때문에 철강업 정도는 소외는 돼 있었지만 어제 강하게 올라왔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를 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철강업종 특히 포스코 같은 거 어제 올라온 거 보고 그러면 예, 뭐 4분기가 좋다. 4분기 때 뭐 상반기 때는 뭐 IT 자동차 작년 연말부터 IT 자동차가 했지만은 예. 하반기 때는 이제는 뭐 보험이나 철강 그리고 내수주 관련해서 네. 조금 국내 경기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포스코가 먼저 한번 올라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거는 지금도 담으셔도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50만 원 밑에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문제는 담고 50만 원을 좀 뚫어줘야죠, 포스코. 예, 좀 뚫어줘서 좀 가주기를 바라는데 예. 시장 전반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빨리 올라오기는 워낙 대형 종목이라서 빨리 예. 올라오기는 좀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좀 장기 자. 시각을 좀 갖고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 그런 종목인 건 맞는 건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으로 철강 쪽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니면 조선, 아니면 태양광, 요 세 섹터 중에서 한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철강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어저께 하루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을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한 20일 연속 지금 일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언제 이렇게 샀나 할 정도로 그러네요. 20일 연속에 매수세가 6월 달부터 지금 꾸준히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도 2분기 때 보시면은 매출액이 뭐 2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2,8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나 상승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분기 때 이제 고로 2기가 가동이 될 예정이고, 지금 네. 현대차 관련 그룹에서 지금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어, 현대차 그룹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수급 구조가 탄탄하게 좀 마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대제철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현대제철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93,400원 나왔는데요. 네. 93,000원 밑에서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 이게 뭐 실적도 괜찮지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수급, 기간에서 두 자리, 일자별 두 자릿수 이상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라서 93,000원 이하에서 한번 사보시고, 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2,800억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 계산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4배를 곱해주게 되면 1조 원이 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PER 따져보면 8배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도 있고 수급도 괜찮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0만 원, 지금 뭐 리서치 자료들 보고 그러면 13만 원까지 나오는 자료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제가 1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1선이랑 120선이 있는 88,000원권 이게 깨지면은 손절을 좀 하시라고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현대제철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도 연말까지 괜찮은 종목인 거죠? 네, 아무래도 뭐 4분기 때 고로 돌아가고 업황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수급 뭘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거래처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실적적인 부분들은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그러나 단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 10만 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에서 서정함 대리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로 출발을 좀 해볼까요? 예, 오늘은 처음 시작은 그 원전주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오는 6일 한국과 인도 간의 그 원자력 협력 그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인도 뭄바이에서 아마 지금 개최될 예정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인도 간의 그 원자력 협정 체결을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끝낸다고 하면은요,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제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그 덕분에 주가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관련주로는 한전 기술그룹, 한전 KPS, 모건 코리아, 보성 파워텍, BHI 등 뭐 지금까지 많이 이미 뭐 여러 번 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종목들이 역시 다 나와 있는데, 네. 어제도 다 같이 한번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종목 중에서도 좀 차별을 두자면 한전 기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른 종목의 타 종목에 비해서요. 그래가지고 네, 장중 흐름이. 예,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전 KPS와 한전 기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미 한인도 원자력 협정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이미 한번 원자력 테마가 움직이긴 했었지만 다른 종목보다도 장중 흐름도 참 견조했었던 한전 KPS와 한전 기술을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한전 KPS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가 68,700원으로 끝이 났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그 원자력 발전의 유지와 보수를 맡아서 하는 그런 독점적인,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주가 흐름도 안정적으로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건비 조정에 따른 매출 원가 감소로 2분기에는 매출액이 약 한 1,95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인도 원자력 협력 시에
역시 원전 유지 그리고 보수에 대한 독점력은 다시 한번 좀 눈에 띄게 강조가 되면서 그런 독점력이 좀 발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가도 역시 11선을 타면서 계속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역시 좀 11선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좀 긍정적인 그리고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도 보시면은 어제 한번 좀 큰 차례 상승을 하면서 11선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매입가는 11선 근처에 오셨을 때 한번 매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의 특징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네. 요즘같이 대형주들의 종목이 뭐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아니면 기존의 지도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네. 이렇게 테마주들로 좀 매기가 몰리면서 오히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KPS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5,000원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매입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1선 근처 65,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부분에서 한번 매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3,000원을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같이 이렇게 뭐 대형주도 딱히 수익을 꾸준하게 못 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테마가 갈 수 있는 장이지 않을까 얘기를 하셨고요. 원전 테마 가운데서도 어제 3% 정도 올랐었던 한전 KPS 약간의 조정 11선 정도에 붙으면 그때 다시 한번 6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에서 매입을 해보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 한전기술 얘기도 마저 들려주시죠. 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국내 역시 독과점입니다. 원자력 설계 업체죠.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원전 핵심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한 6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한국 인도의 원자력 협력 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만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주가 흐름도 역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타 좀 지금 이 한전기술보다 더 중소형주, 원전주보다는 흐름은 역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 같은 것들이 한전 KPS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요. 네. 주가 흐름은 11선보다는요, 21선을 보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1선과 좀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13만원을 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매입가는 21선인 10만 7천원을 매입가로 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전 변곡점이었죠. 조정받고 올라가는 네. 그 선이었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매기가 몰려있기 때문에, 손절가 10만원 선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11만 8,500원이었는데요. 그것보다 그래서 좀 많이 매입가가 낮아져야만 살 수 있네요. 예, 아무래도 저는 21선 지금 최근에 장이 아무래도 좀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좀 조정받았을 때. 하지만은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주가 흐름이 안정적인 종목들은요. 네. 다시 한번 조정받았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라도 크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21선에 근처에 온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한전 KPS는 쭉 가면서 거의 안 쉬고 신고가를 한 2달새 혹은 한 달새 이렇게 낸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하셨던 한전 기술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만원대에서 잠깐 주춤했다가 올라갔거든요. 탄력은 누가 더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 탄력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도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11선 매매가 좀 더 어울리기 때문에요. 네. 예, 아무래도 만약에 탄력은 한전 KPS가 더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두 종목 다 그 원자력 관련 테마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한전 KPS, 한전 기술 순으로 좀 글쎄요. 순서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전 테마주 얘기를 조금 더 어제도 이슈가 됐었지만 이어서 한번 해보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철광주 얘기입니다. 철광주가요, 저평가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했죠. 그래서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역시 관련주 다들 아시는 것처럼요, 현대하이스코, 그리고 동국제강, 동부제철,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그 관련주로 뽑을 수가 있는데, 네.
자, 근데 지난번에 위안화 절상 관련해서 절상 기대감 때문에 뭐 지난주였죠. 철강주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네. 지난주하고 이제 지금 가격대가 사실상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철강주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네.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주 전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좀 큰 차이가 없는데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선이 다시 한번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좀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지선 확실히 보인 다음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요. 네.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요. 대형주 위주의 그런 철강주를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좀 탄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중소형 철강주로 옮겨 타시는 게 좋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형주의 상승이 더 셀 수도 있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포스코 뭐 어제 종가는 48만 3,500원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포스코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조 8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전년 동기비 한 944% 급증한 수준이고요. 역시 뭐 중국 위안화 절상의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4분기에 원료 계약 가격이 지금 현재 주가를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이었었는데 원료 계약 가격이 아무래도 4분기 정도에서는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2분기, 3분기 실적 모멘텀 그리고 4분기의 원료 계약 가격 하락을 예상하면은요. 글쎄요, 지금 가격은 저가로 생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최저가가 사실은 43만 1,000원이었죠. 예. 43만 1,000원을 찍고 지금 이제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네. 그럼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도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역시 매입가는요. 전일 종가에서 멀지 않은 48만 3,000원 정해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좀 크게 잡았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54만 원. 54만 원이 그 전에 좀 거래가 많이 있었던 그리고 횡보를 했던 그 수준이었거든요. 네. 54만 원 선을 정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역시 전 저점 근처인 45만 원 손절가로 정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손절가보다는 목표가 쪽으로 중심을 두고 지금 잡고 좀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 그래요. 그런 웬만해서 뭐 다시 포스코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44만 원까지 다시 저점 터치를 할까 싶긴 한데요. 어쨌거나 54만 원까지 내다보자. 포스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6일 화요일장 이제 약 한 30초 정도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개장을 말이죠. 오늘 얼마 지수가 시작할지 궁금한데 오늘도 역시 관망세 짙은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장도 밤에 열리지 않았었고요. 또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도 나도 다 지켜보면서 그냥 장이 열릴 것 같은데 좀 조용하게 지수는 또 시작되고 끝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또 물밑에서는 발빠른 종목 매매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7월 6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을 한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 드릴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6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 하락해서 166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485포인트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어제 보합이었지만 오늘 일단 내일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기 하루 전날 아침 시초가는 약합니다. 76만 원 초반대이고요. 포스코가 어제 3%대 올라섰지만 47만 8천 원 정도로 일단은 내려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국면, 오늘 장중에 13만 원 깨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가격이 13만 500원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신한지주도 약하게 출발, 삼성생명도 역시 약보합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그나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LG화학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보합의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도 1% 조금 안 되는 하락. 어제 현대중공업 거의 3%대, 3% 가까이 급등을 했었었죠. 조선 대장주로서 조선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두각을 보였었습니다. 모비스도 오늘 1% 하락. 현대차, 모비스 오늘 자동차 모두 약하고요. IT 쪽도 딱히 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은행주도 약하고 오늘 때문에 코스피 낙폭도 점점 깊어지는 그런 양상이죠. 좀 전에 봤었던 종목 중에서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이너스로 출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아침 더 내려오면서 24,000원대 허용을 하고 있고요. LG
LG전자만이 그래도 소폭 95,000원 선 중심으로 지키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95,100원까지 찍어주네요. LG디스플레이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LG디스플레이는 추가적으로 1% 더 밀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거의 추세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37,600원까지 밀리는군요. SK텔레콤도 오늘 약합니다. 기아차도 여타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는 낙폭이 조금 덜하긴 한데 아직까지 3만 원 선은 깨지 않으려 하는 기아차입니다. 그리고 KT가 어제 또 많이 강했었죠. 거의 한 3%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통신대장주 KT도 역시 SK텔레콤과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 역시 약하고 우리금융도 1% 이상 밀리면서 롯데쇼핑도 1%대 내린 채 동참하네요. 삼성전기 역시 14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SK에너지도 약보합입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모두 다 약한 모습. KTNG도 1%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경기 방어주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정도 그리고 낙폭이 심했던 지주회사가 아니군요. LG전자 정도에만 매수세가 들어올 뿐 시총 상위 종목들 30개 가운데서 한 2개 정도를 제외하곤 모두 다 파란불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664포인트 정도. 코스닥에서는 좀 전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486포인트로 빠르게 턴을 했네요. 네, 일단 뉴욕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제 아주 소폭이나마 반등했던 우리장. 하지만 일단은 약하게 출발했고 현재 코스닥만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지요. 우리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 얘기를 항상 통상적으로 해왔었는데 오늘 일단 뉴욕장 변수는 없는 가운데 초반 낙폭이 왜 이렇게 빠르게 깊어지고 있는지요? 네,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열린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전일 대비 13포인트 하락에 166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5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전히 주식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소폭 오름세를 보이기로 하는 등 시장별로 등락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정밀과 전기가스 업종이 소폭 상승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전일 강세를 보였던 철강금속 그리고 건설, 은행 그리고 증권 업종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LG전자와 한국전력만이 소폭 상승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금융, 삼성중공업, 하나금융, 포스코 업종이 포스코 등 철강 업종들이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IT 자동차가 힘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조선, 철강 업종 한 2거래일 연속 힘이 좀 있었었고 순환매가 좀 돌면서 장이 그래도 좀 받쳐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업종들마저 오늘 무너지면서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의 수급도 빠르게 개선될 움직임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일단 내일 있을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장은 또 뭐 조금은 하락은 한다 할지라도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좋아지면은 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도 그렇고 IT주들도 그렇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오늘은 7일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에서 이를 고비로 사실상 어닝 시즌에 본격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은 어닝 시즌을 통해 반등의 계기를 찾으려는 시도가 일단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들이 사실상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주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여타 IT주들의 실적과 함께 2, 4분기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지난 4분기 동안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일 전후에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주가 추이와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수준이 추세의 영향을 좀 결정했지만 기대치의 선반영 여부도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2, 4분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라는 부담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의 계기
위기로 작용하거나 하방 경기성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국내 증시가 당장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반등세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삼성전자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종목별 반등 시도가 이어지는 장세 흐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낙폭이 심했었던 그러나 실적이 좋으리라는 예상이 나오는 IT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정도의 매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발표된 경제지를 보면 이렇다 할 긍정적인 시사점을 찾지 못했고요.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 측면에서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좀 봅니다만 탄력적인 주가 상승은 일단 제한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주목되는 부분은 그동안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을 주도해왔던 IT 자동차 화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조선 철강 기계 업종과 음식료 그리고 섬유의복 등 일부 내수주들이 선반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IT와 자동차, 화학 등 기존 주도주들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주가의 방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만 조선 철강 기계 업종과 일부 내수들은 수주 모멘텀의 회복 조짐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내수 경기를 바탕으로 수출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만큼 주식시장 내부의 힘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조선주들의 경우 벌크선과 유조선에 이어 컨테이너선의 발주 소식으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19일 중국 인민행이 적극적으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로의 복귀를 시사한 점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고 시세 연속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위안화 절상 수혜주나 내수 중심의 종목별 흐름과 조선과 대체 에너지 관련주 등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을 단기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결과도 일단 중요하겠지만 시장 밑을 좀 크게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는 이상 받쳐주는 역할 정도로 한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IT, 자동차,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적보다는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까 조선, 철강, 기타 내수주에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출발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보니까요. 8원 이상 뛰어서 123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뛰는 이유 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SK증권 투자전략팀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상황 많이 뛰고 있네요. 이유가 뭔지요? 네, 여기환율은 한 2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요. 네. 별로 이제 여기환율이 많이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아침에 갑자기 유로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그 현상들을 반영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다시 한번 123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해서는 현재 수준 1232원 정도로 전일 대비해서 한 10원가량 꽤나 많이 오르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 그 시기가 심지어 한 8월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도 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외환시장에도 반영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금통위 때 기준금리가 이제 설마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동결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동결이 거의 압도적인 좀 수준인데요. 그러나 소수 의견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있고요. 그러나 일단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정도의 신호를 보낸다면은 어차피 이제 시기의 문제가 될 뿐이고요. 어차피 하게 될 기준금리 인상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그렇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리가 좀 오를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미국 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도 아니고 2012년에나 가서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미국 채권금리는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죠. 이렇게 두 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면 날수록 우리나라는 금리가 빨리 오를 것이고 미국은 금리가 안 오를 것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통화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아무래도 하락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역시 하고 있으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선물한 규제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율 하락에 좀 베팅하는 것은 어렵고요. 차라리 이제 일간으로 끊어서 그날 이제 환율이 좀 내려갈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채권 시장 얘기도 좀 해야겠는데 채권 시장이 그야말로 금통위를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쪽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는 또 주목해 볼 만한 재료가 하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염영권님께서도 지금까지 뭐 여러 번 언급하셨던 그 WGBI 지수 결국 연내 편입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시장은 이 재료에는 좀 무덤덤하다 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WGBI 지수는 시티그룹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시티 측이 제시하는 이유는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한 해외에서 쓸 수 있는 통합계좌의 사용 실적이 좀 미미하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발표된 그 선물한 규제 방안 역시 하나의 또 규제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편입을 결정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도 올해 안에는 이 WGBI 지수 편입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어제 상승하긴 했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큰 상승은 아니었고요. 이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은 이미 WGBI 이슈에 대해서 이번에 좀 편입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번 그런 얘기가 좀 조금씩 흘러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WGBI에서는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유럽의 이슈가 역시 여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미국 국채, 유럽 국채 모두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좀 경기도나 이슈를 좀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소폭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 얘기 그리고 채권시장 얘기까지 함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는데 말이죠. 유럽 쪽이 한 1% 정도 하락해서인지 혹은 전일에 가까스로 반등한 것에 대해서 과하다라는 인식을 한 것인지 어쨌거나 지금 지수가 1660도 깨고 내려가면서 낙폭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열린 지 1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00억을 팔고 있으니까요. 주로 IT 섹터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조금 더 크게 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주 중에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이진우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신기하게도 반등을 했다 싶었는데 오늘 뭐 어김없이 떨어지네요. 아, 그렇죠. 예. 네, 지금 좋을 것이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 거래일 기준으로 7일 연속 하락,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열흘 연속, 10거래일 연속 하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중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일요일과 겹치다 보니까 어제 하루 또 휴장을 했는데요. 네. 좀 공이 살려줬다 할까. 차라리 저럴 때는 하루 쉬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네. 그 와중에 이제 유럽 증시, 전반적인 어떤 약세 분위기로 끝났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니케이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입니다만 어제 하루 반짝 반등이 나서서나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주기는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내에서 수급이 완전히 좀 깨지는 흐름이죠. 네. 그동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연기금,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비어버린 매수 공백을 메워왔습니다만, 그저께부터인가요, 어제부터인가요, 이제 연기금도 이제 더 이상 사주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되고, 네. 오로지 이제 개인들만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외국인들은, 현물, 선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매도 보이다가, 오늘은 그나마 이제 선물에서는 조금 이렇게 순매수 이렇게, 개장초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가운데에는 좀, 지수의 어떤,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네. 보이네요. 예.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이제 다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잠깐 박성훈 연구원님께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 내일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여기에 저희가 얼마만큼 이 분위기 속에서 기대를 걸 수 있나라는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자꾸 에리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주식쟁이가 아니고 환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자신 없는 주제이긴 하고 네. 그냥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관심을 갖는 정도이긴 한데요. 네네. 참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증시의 영원한 참 화두죠. 네. 저렇게 탄탄한 기업과 저렇게 엄청난 실적을 내는 기업이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주가가 왜 우리는 그렇게 늘 100만 원을 못 넘고 이렇게 지지부진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라는 것이 뭐 절망 가운데 희망을 먹고 네. 또 뭐 절망의 벽을 타고 오른다 뭐 이런 온갖 참 멋있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예. 지금 그리고 또 조금은 어떤 미래를 갖다가 미래의 어떤 가치 아니면 미래의 상황에 대한 좀 이렇게 우리가 앞당겨서 현가 개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본다면은 네. 주가가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를 좀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의 주가는 이미 또 기존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전반적인 언론에서의 경제 시황도 마찬가지죠. 지금 더블딥이 온다는 쪽과 더블딥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갈립니다. 네. 그 대표적인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크루그만 교수죠. 네. 제3의 어떤 불황의 초기 단계다. 지속적인 어떤 재정 확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 뭐 긴축으로 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난번 G20,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는 편이고. 네네. 반면에 이제 뭐 버냉키 의장이나 가이트너 재무장관 같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더블딥이야 있을 수가 없다. 예. 있을 리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계신 분들은 현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코멘트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비유에 좀 더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재정 위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유럽 쪽도 결국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긴축으로 재정을 갖다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나가겠다 하는 얘기는 네. 글로벌리 어떤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마켓이 좀 축소된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주가에 지지부진한 배경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참 이 얘기는 매번 할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얘기입니다만. 네, 어떤 얘기신데요? 우리 주식 외국인이 사주지 않고서는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 말이죠. 예. 그 부분에서 왜 자꾸 돈이 이렇게 빠져나갈까 하는 부분. 제가 뭐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주가 수익률이 낮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낮고 뭐 이렇게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은 뭐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아마. 예. 더 잘 알고 저 빠꼬미들이 몰라서 팔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네. 지금 조금 이렇게 그냥 싸다는 느낌에 아니면 단기 낙폭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다가는 지금 좀 뭐랄까요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어제 120일에 이평선 안겠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기선이지 않습니까? 좀 안심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딱 200일 이동평균선도 장중에는 지금 약간 뚫고 내려가는데 네. 언제까지 내려갈까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을 최근 들어서 좀 하셨다면은 그냥 의견을 여쭤보고 싶네요. 바닥을 뭐 논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렇죠. 예. 예. 제가 오늘 미리 좀 차트도 좀 보내드리고 했었더라면 좋겠는데 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방금 예린아님께서 말씀하신 200일선 네.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으로 작용해 왔었던 것이죠. 일단 200일선은 물고 내려가는 흐름인데 네. 결국 조금 더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1645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1645는 이제 일목균형표상에 구름대 지지선이 되겠고. 네. 그런데 이제 뭐 1645보다는 지금 이렇게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1600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네.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1700 근처를 갖다가 1700에서 한 1720, 30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4번 두드리다가 지금 물러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네. 통상 뭐 더블탑, 트리플탑은 있어도 4번
쿼드러플 탑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이렇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뭐 3중, 4중 어떤 그런 천정형보다는 이것이 계속 위가 막히는 그 흐름 자체가 이제 불안한 것이고요. 뭐 기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러네요. 지금 1620, 뭐 1602 근처에서 이번에도 그럼 받쳐진다면은 결국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흐름 1600 근처나 그 아래에서는 사주고 1700 근처 가면 팔아야 되고 뭐 하는 이런 박스권 흐름이 이제 그대로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반기 접어들면서부터 약간 이렇게 조짐은 안 좋다는 느낌은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네네. 7월 접어들자마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좀 자신 없어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지표들이 고용, 주택, 제조 뭐 할 것 없이 다 안 좋게 나오는 그런 흐름. 거기다가 아쉽네요. 지금 환율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어제 하루는 뭐 또 뭐 이렇게 금통일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한국의 금리 인상은 그만큼 원화의 강세 요인 뭐 이런 차원에서 역내외 일부에서 한번 쇼플레이로 한번 달러 매도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밀리는 환율이 아니다 하는 게 확인되면서 어제 뭐 5원 정도 밀렸다가 오늘은 시작하면서 바로 9원 정도 오르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빠질 관상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환율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이 이러다 결국 다시 빠지는 쪽 아니냐,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바깥에서는 또 달러 약세 흐름이 보이고 하는데라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하나 꼭 인식하고 가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시는 원화 강세 전망, 환율 하락 전망, 다시 1200 아래쪽이다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해운대에 보면 그 박종훈 씨가 좀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그 과학자로 나왔죠. 그때 계속해서 뭐 대마도를 지나서 뭐 쓰나미가 옵니다, 어쩝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씨알도 안 맥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뭐 대마도 넘어왔습니다. 환율 쓰나미가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신다면 환율의 이 흐름을 보더라도 증시 조심해야 된다. 한 번 더 또 워닝을 드립니다. 뭐 제 한 번도 좋게 한번 말씀드릴 만한 그런 타이밍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금년 들어서 장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오늘 장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나도 참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환영받는 일입니다. 특히나, 공개적인 방송에서, 장을 갖다 나쁘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 남는 거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설령 장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뭐, 글쎄요. 제가 굳이 이 아침 일주일 중에 일부분한테 저에게 할애하시는 것은 꼭 한번 그래도 한번 들으실 만한 얘기를 한번 좀 드려야 되는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신다고 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반기에 화두를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 완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리스크 관리에 전념할 때다 좀 더 뭐 신경 써야 할 때다 하는 얘기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분간 쳐다보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 안 됩니다 지금. 돈 안 되는 그런 장에서 괜히 욕만 쓰셨다가 몸도 마음도 축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혹서기에 차라리 좀 길게 보시고 기회는 또 옵니다. 기회는 또 오기 때문에 이 더위에 너무 이렇게 힘든 장 가운데에 내가 이걸 갖다가 막아보겠다 하는 생각은 좀 무모한 생각이거든요. 쉴 때는 쉬주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뭐 힘든 장에서 용순 당신 이제는 떠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진우 NH투자선물센터장으로부터 장 분석 깊이 있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어제 종가 대비 딱 20포인트 떨어져서요. 1654포인트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에 물려있는 장. 오늘 또 얼마나 더 하락할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 한 25분, 30분도 채 안 됐는데요. 700억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돌아와서 더 자세한 종목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